만약 이 프로젝트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은 중동 지역에서 영구히 추방될 것이라는 사우디 왕족의 최종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독일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포기했던 이 죽음의 사막 프로젝트를 한국이 감히 성공시키겠다고 나섰을 때 유럽의 전문가들은 동양의 작은 나라가 대체 무슨 배짱으로 나서는가며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음 섞인 구경거리를 기대했던 이 지역은 60년 동안 단 한 방울의 깨끗한 물도 허락되지 않았던 저주받은 땅이었으나 한국인 단 5명의 엔지니어들이 불가능을 현실로 구현하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사우디 왕족은 오늘부터 한국은 우리의 형제라고 선언하며 세계 최강대국들이 굴복했던 그곳에서 대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석유는 풍부하게 솟아나지만 물 한 방울이 황금보다 귀한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룰라 지역의 수자원 청장인 자이툰 아바스는 왕실의 먼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7살 손녀 사비아를 살릴 깨끗한 물조차 구하지 못하는 무능한 할아버지였다고 스스로를 한탄했습니다. 신장 투석을 받는 사비에게 깨끗한 물은 생명 그 자체였으나 그들에게는 염도가 4.5%에 달하는 바닷물보다도 더 짠 지하수뿐이었습니다. 이 물은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저주받은 물로 취급되었으며 자이툰 청장이 사는 아룰라 지역은 65년째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려 왔습니다. 매일 새벽 4시 그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물 배급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낡은 픽업 트럭에 빈 물통 15개를 싣고 25km를 달려가야 했으며 그곳에는 이미 200여 명의 주민들이 줄을 서 있었고 1인당 하루 20리터의 물이 배급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88세의 마나르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이 땅에 맑은 샘물이 있었다는 이상한 말씀을 자주 하셨고 동쪽 바다 끝에서 온 작은 사람들이 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꿈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이툰 청장은 그저 노망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는 15년 전 수자원 청장이 되었을 때 반드시 이 지역에 깨끗한 물을 가져오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그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독일의 지멘스 시멘스와 라인 워터 컨소시엄은 3년간 작업하며 12억 달러를 소진한 후 사우디 사막의 극심한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2m 거구의 엔지니어들이 가져온 1000페이지가 넘는 정밀한 설계도에 따라 축구장 10개 크기의 부지에 완벽한 기초 공사를 했으나 2년째 설치된 50톤이 넘는 거대한 역삼투압 장치들은 천물을 깨끗하게 생산했지만 일주일 만에 필터가 막혔습니다. 사우디 바닷물은 예상보다 불순물이 많았고 개당 100만 달러에 달하는 필터를 일주일마다 교체할 경우 연간 운영비는 5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더욱이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자 냉각 시스템을 추가해야 했고 이로 인해 전력 소비가 3배로 증가하며 결국 3년 만에 프로젝트는 12억 달러짜리 고철 덩어리만 남긴 채 중단되었습니다. 미국의 제네어럴 일렉트릭 GE은 소형 모듈 방식이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미 해군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라 자랑하며 컨테이너 크기의 모듈 20개를 설치했고 처음 3개월은 완벽하게 작동하여 하루 5만 톤의 물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첫 모래 폭풍이 지나간 후 0.001 미크론 크기의 미세 모래 때문에 밀폐된 전자보드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미국 본사 엔지니어 30명이 왔지만 재설계에 2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아룰라는 2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는 작고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말 없이 일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시설은 예술품처럼 깨끗한 물을 생산했지만 모든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해야 했기에 월 운영비가 1,500만 달러, 즉 지역 1년 예산 5천만 달러에 5분의 1에 달하여 물값이 석유값의 10배가 되는 비현실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중국은 가격이 10분의 1이라며
공사 3개월 만에 500명의 인부를 투입하여 완성했지만 일주일 후 파이프가 부식되고 필터가 가짜임이 드러나 6개월 만에 시설 전체를 철거해야 했습니다. 유럽 최대 물 기업인 프랑스 벌리아는 완벽한 설계가 성공의 90%라며 1년 동안 회의만 300건을 한 후 현지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이유로 설계도만 남기고 철수했습니다. 이스라엘 기업 역시 기술은 뛰어났으나 정치적 문제로 정부에서 거부당하여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8개국이 도전하는 과정에서 총 50억 달러가 사막에 매장되었지만 아룰라 주민들은 여전히 목마름에 시달렸고 이 지역은 불가능한 프로젝트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날 아침 담수화 시설 고장으로 물 공급이 30%나 줄어든다는 소식에 분노하던 자이툰 청장은 그 순간 사비아가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 작은 몸에 온갖 기계가 연결된 사비아를 본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렸고 의사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5배라며 깨끗한 물 없이는 사비에게 남은 시간이 6개월뿐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단 6개월의 시간만이 허락된 상황에서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해수담수화 최신 기술, 초고염수 정화 방법 등을 미친 듯이 검색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기사는 한국 K-워러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화 성공, 하루 10만 톤 생산, 염도 4.5% 초고염수도 96% 담수화 성공이었습니다. 이는 아룰라 지역 지하수와 정확히 같은 염도였습니다. 자이툰 청장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김치와 케이팝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지만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떨리는 손으로 국제 입찰 공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72시간 내 시운전 가능한 기업만 지원이라는 독일이 준비하는 데만 1년이 걸렸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직원들은 최소 6개월은 주어야 한다며 만류했지만 사비에게는 6개월의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일 후 단 한 곳에서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K-워터였습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48시간이면 됩니다. 라는 회신은 놀라움을 넘어선 충격이었고 한국 기업은 컨테이너 2개와 엔지니어 5명이면 충분하다는 내용을 덧붙여 보냈습니다. 자이툰 청장은 불안함 속에서 한국팀을 기다리며 지난 15년간의 실패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날 밤 마나르 할머니는 또다시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쪽 바다 너머에서 작은 사람들이 와서 바다를 손에 들고 왔다는 할머니의 예언에 자이툰 청장은 소름이 돋았는데 할머니는 한국을 알 리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이 작지만 강한 사람들로 기적을 이룰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지역의회는 한국 초청을 두고 웅성거렸습니다. 시아피크 장로는 김치나 만드는 케이팝 하는 애들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냐며 반대했지만 나세르 의원은 삼성, LG, 현대 등 한국의 기술력을 믿어야 한다며 찬성했고 투표 결과는 11대 9로 간신히 통과되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72시간 내에 증명하지 못하면 즉시 철수였습니다. 며칠 후 사비아 역시 작은 아저씨들이 바다를 등에 지고 오는 꿈을 꿨다고 말했고 마을 전체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킹칼리드 공항에 마중 나간 자이툰 청장은 키가 작고 짐도 초라한 5명의 한국팀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팀장 윤하준 씨는 45세 정도로 평범한 회사원 같았고 장비는 컨테이너 2개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독일이 30개를 가져왔던 것과 비교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차 안에서 윤하준 팀장이 아랍어로 완벽하게 인사를 건네자 그는 쿠웨이트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며 아랍어를 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윤 팀장은 폐허가 된 독일 시설을 둘러보며 쓸만한 게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슨 파이프와 탱크, 전기 시설까지 모두 재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른 팀들이 실패의 잔해로 본 곳에서 그들은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팀은 사우디 전통 음식인 갑사를 맨손으로 먹으며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포크를 요구했던 독일팀이나 햄버거를 찾았던 미국팀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식사 후 윤하준 팀장은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라며 내일 아침 9시에 시작하여 모레 아침 9시, 정확히 48시간 후에 깨끗한 물을 보여주겠다는 광기 어린 자신감을 내비쳤고, 자이툰 청장은 이상하게도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나르 할머니는 그에게 내일부터 기적이 시작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한국팀은 이미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윤 팀장은 시간이 없잖아요. 48시간이니까 라며 웃었습니다. 팀원들은 오성민 AI 시스템, 임수현, 신소재 필터, 정진우 전기 제어, 한동민 기계 설비로 구성된 40대 초중반의 숙련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오전 8시 도착한 컨테이너 2개에서는 냉장고만 한 크기의 작은 장비들이 나왔는데, 이는 K-워터가 10년간 개발한 스마트 담수화 모듈이었습니다. 윤 팀장은 이 작은 모듈 하나가 하루에 1000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시작이라며 비웃었고, 샤피크 장로마저 장비가 초라하고 장난감 같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임수연 박사가 흰색의 얇은 막을 꺼냈는데, 이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그래핀 나노 필터였습니다. 이 필터는 흙탕물을 맑은 물로 걸러내는 시범을 보이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성민 박사는 노트북을 펼쳐 기온, 습도, 염도, 모래 입자 크기 등 현지 데이터를 입력하며 AI가 최적 조건을 매 순간 자동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팀은 독일이 남긴 튼튼한 기초 공사와 파이프, 전기 배선 등을 청소하고 재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한국팀은 도시락으로 가져온 김밥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친근함을 표시했고, 윤 팀장은 휠체어를 타고 나온 사비에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내일이면 깨끗한 물 마실 수 있을 거야. 약속해 라고 말했습니다. 사비아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후 내내 한국팀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독일팀이 명령만 내렸던 것과 달리 한국팀 5명은 섭씨 47도의 폭염 속에서 직접 땀을 흘리며 장비를 나르고 파이프를 연결했습니다. 저녁 6시, 첫날 작업은 벌써 50% 완성되었고, 그들은 다음 날 오전에 시운전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설계만 6개월 걸렸던 것과 비교되는 속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팀을 위해 특별 만찬이 준비되었고, 윤 팀장은 자이툰 청장에게 그의 어머니도 사막에 가서 물을 만들어주는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이 만남이 운명적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헤드램프를 쓰고 작업하는 한국팀의 모습에서 자이툰 청장은 진심을 느꼈고 65년 만에 처음으로 성공을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6시, 한국팀은 이미 작업 중이었고 윤 팀장은 오늘이 승부예요. 전고까지 시운전을 끝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4개의 스마트 모듈이 파이프로 연결되고 AI 제어 모니터가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모든 수질 데이터를 감시하고 최적 조건을 자동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임수연 박사는 구멍 크기가 0.3나노미터인 그래핀 필터가 물 분자만 통과시켜 염분과 바이러스를 100% 차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첫 시운전 준비가 끝났고 펌프가 가동되었지만 3분 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보음과 함께 1번 필터 막힘이 발생했고, 임수연 박사는 예상보다 많은 모래 때문에 전처리 필터를 추가해야 하며 2시간이 지연될 것이라 보고했습니다. 남은 시간 24시간 중 2시간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지만 한국팀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예비 필터 독일팀이 버린 것을 개조한 것을 활용하여 전처리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오후 1시 다시 가동된 시스템에서 처음 나온 물은
여전히 뿌옇고 짰으나 이는 파이프에 남아있던 잔수였고 10분 후 두 번째로 나온 물은 투명했습니다. 염도 측정 결과 0.002%로 음용수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 팀장은 24시간 연속 가동을 해야 진정한 성공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유법 시 고질적인 사우디 문제인 정전이 발생했고 발전기마저 고장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전력 없이는 펌프가 멈추고 필터가 막힐 위험에 처하자 한동민 씨가 트럭 10대의 배터리를 연결하여 2시간을 버틸 수 있는 임시 전원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트럭 15대를 몰고 와 배터리를 연결하여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키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밤 10시 전기가 복구되었으나 3번 모듈에 압력 이상이 발생했고 정진우 씨가 파이프를 분해하자 죽은 해파리가 막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즉석에서 철망을 구해 크림 필터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새벽 2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하여 시간당 200톤의 깨끗한 물을 생산하며 마을 하루 사용량인 5,000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7시 약속 시간 2시간 전 마을 사람 500명이 모였고 마나르 할머니와 사비아도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윤 팀장이 호스를 연결하여 임시 수영장에 맑고 투명한 물을 받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65년 만에 처음으로 깨끗한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나르 할머니는 내가 어릴 때 마셨던 그 물 맛이야 라며 눈물을 흘리셨고 샤피크 장로도 믿을 수 없다며 한국팀의 성공을 인정하고 절을 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정확히 48시간이 되었고 윤하준 팀장은 약속대로 성공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시속 100km의 모래 폭풍 샌드스톰이 몰려왔습니다. 직원들은 장비 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멈춰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윤 팀장은 멈추면 필터가 굳을 수 있다며 계속 가동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오성민 박사는 AI가 필터 압력 상승 감지, 역세척 조절, 유입구 각도 조정 등을 자동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메인 전력 케이블이 날아온 철판에 끊어지며 시스템이 멈추기 시작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한동민 씨가 절연 장갑도 없이 모래바람 속에서 끊어진 전선을 맨손으로 연결하여 전원을 복구시켰습니다. 하지만 모래로 인해 1번과 2번 모듈의 필터가 80%, 70% 막히는 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임수연 박사는 폭풍 속에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수동으로 역세척을 번갈아 가며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5명의 한국팀은 4시간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순간인 메인 펌프 고장이 발생했고 예비 펌프는 한국에서 특별 제작된 것이라 없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졌을 때 사비아가 다가와 할머니에게 받은 행운의 돌멩이를 윤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정진우 씨가 독일 폐품 펌프를 개조하면 된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한동민 씨가 즉석에서 용접하여 트럭 타이어를 잘라 만든 고무 패킹으로 5mm 규격 차이를 메워 펌프를 재가동시키는 기적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벽 3시 펌프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지나간 후 수질 검사 결과 탁도가 음용 불가능 수준으로 높았으나 필터 손상이 아닌 파이프에 쌓인 모래 때문이었습니다. 30분간 더러운 물을 빼내는 플러싱 작업 후 재검사한 결과 탁도 0.5, 염도 0.01%, 대장균 제로라는 완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팀장은 이제 진짜 증명됐네요.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을 이라며 지친 얼굴로 웃었습니다. 자이툰 청장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비아는 스스로 일어나 걸었고 하루 만에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의사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벌써 30%나 떨어져 신장이 회복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비아는 윤 팀장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임수연 박사는 이 물이 pH 7.1, 용존 산소 8.25ppm, 미네랄 밸런스 완벽 등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한 생수 품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성민 박사는 휴대폰으로 수질, 생산량, 장비 상태를 언제든 볼 수 있는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여주었고, 이는 디지털 기기에 약한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민 씨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 필터 교체법, 압력 조절법, 비상시 대처법 등 시스템 관리법을 교육하며 더 이상 외국 기술자를 부르지 않아도 되도록 기술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정진우 씨는 태양광 패널 추가로 전기료를 절약하고 정전에도 8시간 버틸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65년 만에 대축제가 열렸고 한국팀은 마을 사람들의 은인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새벽 2시 마을 사람들은 한국팀을 각자의 집으로 모시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72시간이 끝난 다음 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왕세자는 윤하준 팀장에게 다가가 한국어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고 최근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왕세자는 시설을 둘러본 후 이 작은 장비가 모듈 추가 시 10만 톤 생산도 가능하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는 이 기술이 사우디 전역에 적용 가능한지 물었고 오성민 박사는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하다 답했습니다. 왕세자는 물을 직접 마셔보고 에비앙보다 낫다며 극찬했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 국가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에 이 프로젝트를 포함시키고 전국 200개 지역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며 50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을 독점 파트너로 지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왕세자는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한국도 50년 전에는 가난했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설명했고 윤하준 팀장은 한국 서해안 간척지의 높은 염분 문제 덕분에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세자는 한국과 사우디가 물 기술 동맹을 맺고 합작회사 사우디 K-워터를 설립하며 청년 1000명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 물 기술을 배워오게 하겠다고 중대 발표했습니다. 왕세자는 자이툰 청장에게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임명장을 수여하며 72시간 조건을 건 용기를 높이 산다고 격려했고 아룰라 마을을 물 기술 시범 도시로 지정하고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중동 최고의 물 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녁에는 K-워터 독점 계약서가 도착했고 1차 프로젝트만 50억 달러 규모로 서명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CNN, BBC, 알자지라 등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으며 한국에서는 K-워터의 주가 상한가 소식과 함께 한국 물 기술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아룰라 지역에는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 200명이 추가로 투입되어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두산중공업, 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등 한국 기업 10곳이 참여하는 연합군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속도는 독일이 3년 걸릴 일을 6개월 만에 끝내려는 한국 속도를 보여주며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24시간 교대 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청년 500명이 일자리를 얻고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직접 용접, 배관 등 기술을 배웠습니다. 3개월 후에는 플랜트에서 마을까지 20km의 폭 10m 깊이 3매의 인공수로 공사가 시작되어 사막의 강을 만들었습니다. 포스코 건설의 특수공법으로 100년 사용 가능한 수로가 건설되었고 공사 중에는 염도가 높은 거대한 지하 수맥이 발견되었으나 K-워터 기술로 이 지하수까지 담수화하여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5개월째 플랜트 중공식 날 왕세자와 한국 대통령 특사가 참석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분당 1000톤의 맑고 투명한 물이 수로로 흘러 들어갔고 수만 명이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은 물속에서 수영하며 놀았고 마나르 할머니는 강둑에 발을 담그고
90년 가까이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라며 감격했습니다. 사비아는 완전히 건강해져 윤 팀장에게 달려가 이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대규모 녹화 사업이 시작되었고 한국 농업 전문가들의 기술 지원으로 이스라엘의 점적 관계를 개량한 스마트 농업이 도입되어 물 소비를 최소화하며 65년 만에 자급자족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룰라는 사막의 강을 보러 오세요라는 브랜드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수입이 100배 늘어났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아룰라는 사막의 베네치아라는 별명까지 얻었으며 사비아는 물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인 반장이 되었습니다. 마을 청년 30명이 K-워터의 지원을 받아 한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자이툰 청장도 한국을 방문하여 부산 기장군의 해수담수화 시설과 서울 본사를 시찰하며 기술의 원조를 확인했습니다. 연구소에는 사우디 환경에 최적화된 차세대 담수화 기술을 개발하는 전담팀이 존재했으며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에 자이툰 청장은 감동했습니다. 이후 사우디 전역 200개 도시 사업이 시작되었고 한국 기업 50곳이 참여하여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부품의 50%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진정한 동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나르 할머니는 90세 생일을 맞았고 윤 팀장은 할머니께 깨끗한 물로 차를 드시라며 한국 전통 찻잔을 선물했습니다. 2년째 되는 날 한국 대통령 특사와 왕세자는 아룰라에서 만나 물기술동맹 2.0을 선언하며 쿠웨이트, UAE, 카타르 등 중동 전체로 확대하는 1,000억 달러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윤하준 팀장은 중동 총괄사장이 되었으며 사비아는 한국어와 아랍어로 완벽하게 축사를 하며 한국에서 공부해 사우디의 물 박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이툰 청장은 중동물위원회 의장이 됐습니다. K-워터는 시가총액 100조 원을 돌파하며 세계 1위 물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를 넘어선 편견을 극복한 신뢰, 진정성이 빚어낸 우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의 결과였습니다. 자이툰 청장은 한국이 자신들에게 준 것은 물이 아닌 희망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비아는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 2학년으로 유학 중이며 전 세계 물 부족 국가를 돕는 것이 꿈입니다. 윤하준 사장은 아룰라를 두 번째 고향이라 부르며 매년 방문하고 있습니다. 655년의 갈증을 단 48시간 만에 해결하고 사막을 푸른 강으로 변화시킨 한국 기술의 72시간 기적 이야기는 독일의 거만함, 미국의 오만함, 일본의 형식주의가 실패한 곳에서 한국의 겸손함과 진정성이 어떻게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순간 기술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